오늘 영상에서는 딱 5가지를 머릿속에 완전히 넣어드리겠습니다. 초보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코인 거래 방법부터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헷갈리지 않게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는 방법, AI를 활용한 단타 아이디어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거래에서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릴 테니 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시작 준비가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크게 줄이는 방법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다 보신 뒤에는 고정 댓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받는 $100만으로 당장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바로 넣지 않고도 거래 감각을 익힐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꽤 큰 금액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일수록 이런 기회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돈을 크게 버는 것보다 먼저 시장을 배우는 데 써도 충분히 값진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굳이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똑같이 1천만원씩 넣었다면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요? 이 비교 하나만 보셔도 왜 사람들이 코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지 감이 빠르게 오실 겁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10년 전보다 약 2.66배 올랐다고 보면 2016년에 1천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어두셨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원 정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2016년에 1천만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 정도를 들고 있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5,260만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보더라도 같은 1천만원이 시간이 지나며 약 2,400만원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쁜 결과는 아니지만 코인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16년에 1천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두셨다면 어떨까요? 2026년 기준으로 보면 26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커질 수 있는 정말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숫자들만 놓고 보셔도 많은 분들이 왜 코인을 외면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냉정하게 보면 수익 기회를 찾는 사람이라면 코인 시장을 한 번쯤 진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먹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롱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반대로 떨어질 것 같으면 숏으로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이유입니다. 주식처럼 무조건 오르기만 기다리는 시장이 아니라 상승장에서도 기회가 있고 하락장에서도 기회가 있으니 시장을 보는 눈만 있으면 방향이 2개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붙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어서 적은 자금으로도 훨씬 큰 규모의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이 있어도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원 규모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미 30억이 넘는 자산을 들고 굴리는 분이 아니라면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노릴 때 레버리지는 사실상 핵심입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차트보다 먼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거래소를 잘못 고르면 실력보다 수수료에 먼저 지고 기능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벗어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는 레버리지, 둘째는 수수료, 셋째는 세금 이슈까지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이 막혀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만 있어도 5천만원 규모로 거래가 가능해 해외로 몰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단타를 자주 치는 분일수록 이 부분이 치명적입니다. 겉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수익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비용이 바로 수수료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까지 포함한 전체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 정보도 고정 댓글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그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기준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듣기에는 작아 보여도 실제로 계산하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여기에 20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운용 규모는 훨씬 커지고 1회 거래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22만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어떨까요? 수수료만 220만 원입니다. 아마 여기서 놀라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열심히 맞춰도 수익보다 수수료가 더 빨리 빠져나가면 그건 시작부터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싼 거래소에서는 실력이 좋아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건 피로감뿐이고 계좌는 자꾸 가벼워집니다. 이기려면 반드시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써야 합니다. 그럼 이제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원화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말씀드리면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55%입니다.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여도 단타를 여러 번 할수록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엔 특히 이 수치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어 지원도 차이가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초보일수록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레버리지도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공격적으로 운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선택 기준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와 비트겟, 바이낸스는 이 부분이 불편합니다. 시작할 때 이 절차가 복잡하면 초보는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그쪽을 먼저 보는지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소 이름과 가입 정보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타이밍이 사실상 절반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아주 간단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을 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즉 하락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만 정확히 잡혀도 차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롱부터 보겠습니다. 롱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진입하는데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느냐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면 시장은 위로 가려는 힘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보는 신호도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나면 그 상승은 단순 반짝 움직임이 아니라 시장 참여가 붙고 있다는 뜻이어서 롱 진입 확률을 더 높여줍니다. 뉴스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이슈는 비트코인 가격을 강하게 밀어올릴 수 있어서 롱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숏 포지션입니다. 숏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말 그대로 내려갈 때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락 신호를 읽는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하락 추세입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나와도
이전 저점과 고점이 점점 내려간다면 시장 힘은 아래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시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하락 신호로 자주 해석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격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상승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서 숏을 준비해 볼 만한 구간이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강한 규제 정책 같은 소식이 나오면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고 이런 때는 숏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지표까지 같이 보면은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가 생각보다 큰 도움을 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보는데 좋습니다. 보통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민해 볼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추세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지표만 맹신하지 말고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한 뒤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들어가야 합니다. 감으로 누르지 말고 근거를 쌓아서 눌러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정리되셨다면 이제 거래를 보는 눈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초보가 쉽게 따라하는 방법부터 수수료, 거래소 선택, 롱과 숏의 기준까지 한 번에 묶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댓글에는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정보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초보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